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제보자와 MBC 등의 함정을 파 자신의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수사팀은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자가 특종을 하기 위해서 취재원을 회유 협박한다.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채널A 이동재 기자는 이런 일을 벌인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현직 검사까지 공모를 한 거냐 안 한 거냐. 바로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입니다. 문제의 기자는 채널A 이동재 기자고 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여권의 유시민 이사장을 죽이기 위한 공모인지 아닌지 이걸 이제 밝히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핵심 증거가 바로 이동재 기자가 후배 기자를 데리고 한 검사장 사무실로 갔을 때 후배 기자가 녹음한 그 녹음 파일입니다. 방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후배 기자가 저 녹음기를 켠 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핵심 증거로 쓰이고 있는 건데, 근데 수사검찰 측은 그것이 공모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동훈 검사 측이나 이동재 기자 측은 공모가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 측 변호사가 녹취록의 전문을 그제 공개했는데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다고 수사팀에서 문제 제기를 했죠. 그러자 어제 25분 분량의 음성 파일을 통째로 공개를 했습니다. 자, 들으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오고 있는 분, 민주당 법사위 김종민 의원입니다. 김종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팩트부터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그제 공개된 전체 녹취록하고 그건 텍스트로 공개된 거 그리고 어제 공개된 전체 음성 파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빠진 부분들이 어떤 거가 있었죠? 일단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그 한동훈 검사가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약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예단하고 있는 뭐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아예 뭐 읽어볼까요? 그 빠진 부분. 네.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시민 씨가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정치인 수사도 아니고 뭐 이러자 이동재 기자가 결국에는 강연 같은 거 한 번 할 때 한 3천만 원씩 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옛날에 한번 보니까 웃긴 게 채널A가 그런 영상을 옛날에 협찬 영상으로 VIK를 만들었더라고요. 한동훈 검사.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강연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 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이동재 기자. 예전에 VIK 영상 보니까 한국당의 윤영석 양산 쪽 그 아저씨랑 누구야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좀 점점점. 한동훈 검사. 하여튼 금융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이 부분이 지금 전체에서 누락됐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검사장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약 25분을 어제 내놨습니다. 뒤에 재즈 음악이 흐르더라고요. 예? 재즈 음악이 뒤에 예. 배경음악으로. 예. 그 얘기는 만약 편집을 했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튀니까 예. 아마 그거는 이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봅니다. 자, 다 들으셨죠? 예. 의원님. 뭐 증거가 공개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직접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으니까 그걸 직접 듣는 게 좋겠죠, 의원님. 예. 예, 같이 좀 듣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5분 분량. 21분은 앞에 21분은 안부 묻고 프로포폴 수사에 대한 얘기, 법무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고 마지막 4분이 이제 신라젠 얘기입니다. 등장인물은 이동재 기자, 후배 기자, 한동훈 검사장. 4분이에요. 꽤 길어요. 그리고 음질도 좋지가 않아서 이걸 다 들려드리는 방송이 하나도 없더군요. 근데 뭐 제3자들 주장 100번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들려드리는 게 낫다는 판단으로 저희는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자막 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오른쪽 상단 모니터 버튼을 누르시면 자막이 뜹니다. 예. 이것이 환담인가 공모인가 덕담인가 공모인가 들으면서 좀 판단해 보시죠. 삐 처리는 이거 공개한 쪽에서 삐 처리를 해서 내보낸 건데요.
후배 기자나 제3자들의 실명 부분을 삐처리했더군요. 자, 이동재 기자의 말로 시작합니다. 들어보시죠. 그렇습니다. 사장하고는 총장님하고 어떻게 좀 사이가 괜찮으셨어요? 그 자리는 참모의 편이잖아. 네. 네. 참모는 보스가 안 쓰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뭐랄까 업무에 대한 파악은 제대로 좀 하셨나 싶어 그 당신께서. 별로 관심이 없어. 사실 그 강력 이런 것만 하셨고 신라전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신라젠 같은 법무부에서 벌써 그거 늘린다고 놀리니까 네. 놀라니까 거기 해가지고 보도자를 뿌리겠잖아. 네. 뭐냐 그게? 신라젠에 대한 투입 안 했다라는 보도자료를 왜 내야 돼? 참 진짜 깜찍해. 참 그 사람들. 나쁜 놈을 잡아야지. 네. 그러라고 월급 받는 거 아니야. 네. 라임 그 총장님께서 이제 뽑으신 4명은 이제 라임으로 다 가고 원래 계셨던 분들이 신라젠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나눠서 더 하면 되지. 신라전에 몇 명 들어간 거예요? 이건 좀 자세히 안 알아봤는데 한 3명, 4명 그런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이걸 할 수가 있나? 놀라야지. 신라젠은 뭐 법무부에서 활짝 놀랐다고. 왜 놀랐냐 도대체? 왜 놀래야 되는 거야? 자기도 관련 없다며. 정치 사건 아니잖아 그럼. 그렇죠. 서민 민생 그렇지. 사건이다. 주가 조작 사건 놔두려. 왜냐하면 신라젠에 투입했다는 사건, 사람을 투입했다는 말만으로 9%가 하루에 빠지지. 네. 그럼 이건 작주야, 작전주야 이거는. 그렇죠. 사실 그래갖고 그때 그냥 말씀하신 것도 있고 회사에 한번 올려봤어요. 그걸 이제 법무부 이제 겐대에 나가고 하고 그래서 법무부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면서 약간 좀 네가 그거 쟤네 플레이를 네가 좀 바보같이 줄 수가 있다 이러면서 뭐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뭐 쟤네 플레이 못해. 일단은 신라젠을 수사를 해도 그 서민이 이런 거 위주로 가고 뭐 유명인들은 나중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유명인들 저희가 어떻게 하잖아. 유시민은 뭐 이제 한 5월 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뭐 이렇게 뭐 연구하겠다고 그래서. 관심 없어. 그 사람의 뭐 미천 드러난지 모르겠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예.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요. 지금 뭐 그냥 좀 누구야? 아주 잘해. 사실 저희가 요즘 시키는데 성공률 되게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내고 그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볼만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겁이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가 네. 불기 시작하잖아.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이것저것 합치면 8순이다. 대기 지입니다. 뭐, 가족부도층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집을 보니까 옛날에 돈 많이 뽕쳐놨을 때 뭐 양주 뭐 이 정도 이쪽에다가 막 한 10개씩 사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다 팔고 팔고 딴 나갔더라고요. 데로 갔더라고. 아 와이프만 걸려도 될 텐데. 그럼 어디 계신 거야 지금? 예? 지금 어디서 좀 진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일단 구치소로는 아니, 편지를 지금 말이야 지금 여기. 아 지역이요? 저 방금 도착해서 방금 왔으니까 뭐 근처 카페나 어디가 이렇게 좀뭐 내가 좀 어디 가야 예. 돼. 아 네. 2시에 다시 뵙고 뭘 보고 있어? 멀리서 그냥 악수하러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자, 그냥 악수하러 사진 찍으러 온 거 아니야 하면서 문 닫고 나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가 이제 끝. 자, 문 열고 들어오는 것부터 이 문 닫고 나가는 것까지 25분. 신라젠 관련 대화는 뒤에 4분 다 들려드렸어요. 뭐 증거가 공개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지금은 다 들은 상태니까 지금은 뭐 여러분들 판단이 다 각 개개인이 다 가능한 상황. 김종민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환담인가 아니면 유시민 죽이기 공모인가? 일단은 이 녹취록만 가지고 이제 그런 중요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건 검찰이나 법원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 전에 이렇게 들었던 얘기 혹은 예상했던 거하고 약간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녹취록 자체가 완결적으로 무슨 스모킹 건이 되거나 이 사태의 전말을 보여주는 이런 거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핵심 증거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전 내용이 이제 이렇게 알려진 이렇게 공개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알려졌냐면 그 백 기자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녹취를 했던 사람. 후배 기자. 이동재 기자랑 같이 간 후배. 예. 예. 그래서 원래 이제 한동훈 검사하고 이동재 기자 사이에는 유시민 장관 관련된 이제 표적 취재 또는 어떤 그 정치 개입적 어떤 뭐 공작적 요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좀 대화가 이제 말이 되는 사이인데 백 기자가 이제 같이 있으니까 후배 기자가 있으니까 말을 좀 돌렸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다. 그래서 이 녹취록이 실제로 확실하게 뭔가 이제 증거가 구성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후배 기자가 같은 자리에 있어서 뭐 그렇게 이제 그런 노골적인 얘기는 안 나오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알려진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녹취록을 쭉 들어보니까 이제 한동훈 검사가 말을 이렇게 돌리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 녹취록 자체만으로 이제 유무죄나 공모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한동훈 검사하고 이 이동재 기자와의 사이에 나눴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채널 A의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나를 팔아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시민 장관 관련된 취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공작적 그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그런 취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다는 이제 증언들인데 한동훈 검사 증언이 나를 팔아라. 그리고 그 관련해서 내가 검찰에 그러니까 그 수사팀에서 얘기해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채널 A 조사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그 기자의 진술 그러면 이동재 씨가 그 제보자에게 들려준 녹취, 이거 한동훈 검사의 육성이다라고 들려준 거. 제보자는 목소리를 안다 내가. 근데 이건 한동훈 검사 맞다. 이렇게 돼 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하나하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근데 그거는 지금 물증이 안 남아 있죠.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이동재 삭제돼 기자가 디가우징을 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이동재 기자와 후배 기자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에 보면 한동훈 검사가 빨리 이 이철에 대한 이 압박을 세게 하라고 그런다. 왜 안 하냐고 재촉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으로만 본다면 그것도 남아 있는 건 없어요. 이거 진술만 있어요. 이 공모인데 이 공모가 실제로 이제 물증으로 뒷받침되는 건 아니니까. 물증은 지금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동재 기자는 이런 걸 다 자기가 조작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한동훈 내 이름 팔아가지고 좀 취재해 이런 얘기는 이동재 내가 취재 용이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 대역 써서 조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 녹취까지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후배 기자에 대해서도 후배 기자에 대해서 자기가 선배로서 뭔가 면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후배한테. 근데 이제 그건 이동재 기자가 아주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일단 그러니까 기자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죠. 아주 전문적인 범죄자 수준이거든요. 자, 이거는 사실 기자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믿을 수 없을 만한 정도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이제 증거 수집이나 증거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녹취록이 나왔는데 녹취록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죠. 거기에 보면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 이 한동훈 검사가 상당히 유시민 장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유시민 관심 없어?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약간 양가로 걸려 있는데 관심 없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3천만 원이 강연료면 이건 주가 조작이다. 주가 조작의 공범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3천만 원 받고 거기 가가지고 강연한 걸 갖고 다른 데서 막 지금 홍보 영상으로 쓰고 그렇죠. 있다. 강연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주가 조작을 위해서 유시민을 동원한 거고 유시민도 그걸 알고 이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범죄 혐의가 있다는 예단이 거기 이제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는 해볼 만하지. 그리고 그러다가 한 건 걸리면 좋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식의 약간은 좀 무리한 취재 또는 어떤 그 공작적 취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방조하는 이런 단서들이 있거든요. 요거만 가지고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 녹취록만 행위를 공모한 건 아니잖아요. 뭘 같이 하자. 또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 내가 듣고 그거 좋다. 이렇게 승인한 것도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뭐 그런 공모를 단정할 수는 없는 건데 그 이후의 진술들, 그 이후의 사실관계들이 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 사이에 어떤 식의 컨센서스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요 발언들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이동재 기자와의 대화에서 그 유시민 장관 취재를 그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거나 뭔가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또 표적 취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 이 계기가 될 수가 있겠다. 자, 지금 말씀 길게 지금 해주셨는데 조금만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5분 전체 대화 중에 뭐 프로포폴 수사 관련 대화, 뭐 법무부 비판 대화, 안부 대화 이런 거 빼고 신라젠에 대한 4분 들려드렸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공모했다, 지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 다만 어떤 행위에 대한 합의가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그리고 뭐 더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나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버리잖아요. 그거 봤을 때는 이걸로 갖고 공모라고 하긴 어렵지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유시민이라는 사람에 대해 주가 조작의 어떤 뭐 이런 뭐라고 혐의라고?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그 후에 그럼 무슨 일이 더 벌어졌는가를 좀 봐야 된다 그 말씀이세요. 근데 거기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게 이제 어떤 수사팀의 관심사고 아마 법원의 판단도 그런 판단들이 여기에 좀 녹아 있지 않겠나 이렇게. 그러면 이 2월 13일 대화 이후에 또 뭐가 있었다는 게 지금 조사가 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고요. 이제 수사팀에서 또는 법원이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고 한 것에는 단순한 이 녹취록에 대한 판단만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그 제보자가 그 자기 이 목소리로 녹음했던 그 한동훈 검사의 얘기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제보자 X, GC. 이거는 제보자는 이건 한동훈 검사 말이 맞다. 이동재는 이건 내가 그냥 조작한 거다. 이 둘 중에 어느 진술을 우리가 채택할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동재하고 후배 기자와의 사이에 있었던 대화도 이걸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한동훈 검사가 이 취재를 하라고 계속 압박을 한 건지 거기는 압박 수준으로 얘기를 해요. 한동훈 검사 왜 취재 안 하냐. 근데 그것도 지금 물증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술만 있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안 하냐. 그러니까 이 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이동재 기자가 이거를 나 이거 조작한 거다. 내가 후배한테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게 진실인지를 판단하는데 이 녹취록의 그 정황, 녹취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어제 이 음성 파일 전체가 공개된 뒤에 이철 대표 측근인 제보자 X, 그러니까 지모 씨요. 지모 씨 변호를 맡고 있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대화록 말고 한 검사장 방에서 나온 대화 말고 증거가 다른 게 더 있다. 한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 사이에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뭐 얘기만 들었고요. 아직 정확하게 이제 내용이 뭔지 또 그게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녹취록 이외에 실제로 추가적인 몇 가지가 좀 있다고 얘기가 되고 그게 이제 확보가 되고 내용이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 남아 있는 이제 궁금증. 근데 이게 만약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 두 사람이 한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가 카카오톡으로 대화 나눈 게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만약 황희석 지금 최고위원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것도 지워진 거거든요. 그것도 증거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말하는지 아니면 다른 또 뭘 말하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짚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간접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수사 과정에서 뭐가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이제 그 부분이 더 나오느냐 안 나오. 지금까지 핵심 증거는 방금 전에 들려드린 이게 핵심 증거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지금 나온 이동재 기자의 진술, 이거 약간 누가 봐도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내가 다 공작했다, 조작했다 이런 진술을 우리가 채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을 해서 구성을 해본다면 2월 13일 대화를 통해서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이 친구들이 유시민을 뭔가 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관심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팔아라든가 아니면 수사팀에 얘기해 주겠다 아니면 왜 그거 적극적으로 안 하냐 이런 대화들을 그 이후에 이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갔을 가능성을 지금 그렇죠. 이제 수사팀은 보고 있는 거고 거죠. 한동훈 검사장 측에서는 그게 끝이다. 나 관심 없어 유시민 이러고 나 방 나가버린 게 끝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이 부분을 이제 판단해 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뭐가 있느냐 이게 이제 그게 관건인 것 핵심이겠군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 사건을 굉장히 관심 있게 처음부터 지켜봐오고 계신 김종민 의원과 함께 어제 나온 음성 파일 한번 해석해봤습니다. 김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